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유지은입니다. 대전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초청해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사전 추첨을 통해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자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자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자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자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시작 발언에 이어 두 번의 공통 질문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 다시 공통 질문과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답변 시간은 발언을 시작할 때부터 계산이 되고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위대한 대전을 꿈꾸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이장우입니다. 4년 전 시민들께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했던 시정을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 후보가 다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허태정 후보는 시장 때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에 무기력하게 뺏겼습니다. K바이오랩 허브 등 국책사업은 연전연패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하지 않아서 총사업비가 2배로 늘어 시민 혈세만 3천억이 추가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옛 충남도청의 100년 된 향나무는 무단 벌목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대전 박물회의 해를 수백억을 쏟아붓고도 얻은 것은 노잼도시라는 불명예 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신속하게 이전했고 나노 반도체 국가단단을 지정받았습니다. 세계적 바이오 기업 머크 등 우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역대 민주당 시장들에 의해서 망가뜨린 도시철도 2호선, 유성복합터미널, 갑천 생태호수공원을 정상화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 규모는 급성장했고 기업 성장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12년 동안 줄기만 했던 인구도 2025년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혼인율 1위, 도시 브랜드 평판도 1위, 삶의 만족도 1위 등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전은 청년들에게 핫한 도시가 됐습니다. 다시 무능한 후보에게 맡겨 노잼 도시, 무기력한 시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 이장우는 위대한 개척자들이 만든 위대한 도시를 더 위대하게 인류 경제의 도시, 글로벌 도시로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자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어제 발생한 서대문 고가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개혁신당 강희린입니다. 저희는 오늘로 세 번째 토론을 진행합니다. 앞선 두 토론에서 다른 두 후보는 대전의 문제들의 원인을 서로 떠넘기며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보아온 정치의 모습입니다. 미래는 실종되어 있고 과거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지금의 대전은 정치적 공방을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통 문제, 원도심, 신도심 불균형 등 대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전시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만 바라보며 지나치게 순종적인 후보는 위험합니다. 계엄과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 여당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후보도 걱정입니다.
정치 갈등에서 벗어나 대전의 이슈에 집중하고 대전 시민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 있는 시장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냐가 중요합니다.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바라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유력자에게 빚지지 않고 시민들께 빚을 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직 대전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전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말로만 시민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대전 충남 졸속통합 사태 때도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주민투표를 주고 주장했고 지속적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대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창하고 무모한 약속보다는 과학적인 분석으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전의 내실을 다지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겠습니다. 대전이 먼저다. 정치 그 이상의 효능감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자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장 후보 기호 1번 허태정입니다. 제가 이끌던 민선 7기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시립의료원 건립,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과 갑천 생태호수공원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냈습니다. 대전의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장우 후보의 4년은 어땠습니까? 보여주기식 막무가내 행정과 불통과 독선이 만연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시장의 치적 쌓기 사업만 줄을 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전시의 부채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텅 빈 대전시의 고가는 시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엉망이 된 대전시정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무너진 민생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에만 일삼는 야당의 시장은 대전의 현안을 해결할 수도 없고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대전에는 힘 있는 여당 시장이 꼭 필요합니다. 저 허태정은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위해 함께 해온 동반자이고 혁신 성장을 함께 이룰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허태정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AI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허태정에게 일할 기회를 꼭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무산됐지만 수도권에 비해 뒤떨어진 경쟁력 보완을 위해 그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통합 이후 대전시의 위상과 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희린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통합을 한다고 해서 수도권과 경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덩치 큰 바보만 될 수 있습니다. 통합을 하려면 이로 인한 장점과 우려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통합 논리는 선통합 후보안이었습니다. 우선 통합해놓고 부족한 것은 후에 보완하자는 무책임한 접근으로 통합법 내용은 알맹이가 없는 깡통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통합을 통한 지방으로의 자치권과 재정의 대폭 이양을 강조했지만 양쪽 모두 본질적인 부분을 놓쳤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시민들이 아직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리한 행정통합 이전에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의회 역량 강화입니다. 구의회를 폐지하고 시의회로 통합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대전의 자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둘째로는 지역 언론의 강화입니다. 지역 언론 통합 구독 플랫폼 대플릭스를 통해 시민 참여로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대전시의 기자회견, 간부회의 등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여 쌍방향 소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대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무리한 행정통합보다는 교통망을 통한 실질적 생활권 통합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의회, 언론, 교통이 대전을 먼저 중심으로 강해지는 메가 대전을 구축하겠습니다. 권한리 재정을 그 후에 요구합니다. 네, 다음은 허태정 후보자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서울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관련 협의를 통해서 시도지사 협의체를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의 의지에서 충청도가 성장하는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하나가 되는 지역 경제권의 중심을 대전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매우 적절하고 주요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통합 과정을 시민들도 지켜보셨겠지만 정작 통합이 구체화됐을 때 이장호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사실상 통합을 무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년 5조씩 20조 원의 예산이 대전에 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통합에 대해서 협의체를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의견의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통합에 대한 여부를 묻겠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통합의 시기와 방식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장우 후보자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는 지방분권 철학이 없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대전 충남 통합을 하지 않겠습니다. 연방 정부 수준의 재정과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합의해도 시민들의 주민 투표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대한 대전을 더 위대한 대전으로 만들기 위한 독자적인 대전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후보는 지난 통합 과정에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찬성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180도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라는 허무맹랑한 지원책을 내면서 법안은 깡통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을 넣어가지고 재정 지원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에 단 10원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위대한 대전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대전 시민들과 함께 통합하지 않으면서 대전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과학 수도로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길을 꿋꿋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문평동 공장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시민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장 안전 문제는 산업재해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여름철 반복되는 일부 지역의 침수 피해로 도시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허태정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전에는 유독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아울렛, 한국타이어, 안전공업 등 대형 화재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원촌교, 옹벽 붕괴 사고까지 사고가 끊이지 않은 4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안전한 대책을 위해서 대전시장 직속기구로 AI 기반의 재난안전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재난안전센터는 사후적 조치를 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고,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에 감지하고 대처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대전시를 비롯해서 5개 구, 경찰, 소방,
그리고 기상청 등의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재난안전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서 침수, 화재, 노후시설 등 위험 상황을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대응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AI 안전을 기반으로 해서 대전안전 어플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후보자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대도시는 3가지 유형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장 주택, 아파트 같은 화재, 그리고 산불, 그리고 수해, 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시장하면서 화재를 대비해서 도시명 화재를 대비해서 고가 사다리차, 특수 진야 차량 등 재난 대비 장비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또 산불을 대비해서 산불 진화 차량, 산불 특수 진화 차량, 의용 소방대 차량 등을 보강했습니다. 도심 하천 교량이 넘칠 것을 대비해서 즉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도 설치를 했습니다. 3대 하천은 68만 톤의 퇴적토를 정비했습니다. 금년 하천 추가 준설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최대 260mm 물폭탄 피해도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법령 개정 및 관련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AI 기반 실시간 스마트 대전형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허태정 후보가 시장일 때는 한화 대전 공장 폭발 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물질 및 오염수 누출, 집중호우 및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등 수많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기습 폭설도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네, 이어서 강희린 후보자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지난 3월 안전공업 화재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제는 서울에서 서소문교가 철거 과정에서 사상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재난 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호 공약으로 대전형 화재 재난 안전 플랫폼 대전 지킴이를 제시했습니다. 화재, 홍수 등 재난 정보와 점검 체계를 데이터화 시스템화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 분 후보님께서 저의 공약을 공감하시고 차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사고가 터진 뒤 대응하는 뒷북 행정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분석하고 대비하는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요 침수 지역과 위험시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카이스트와 관련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효율적인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관리 시스템 FMS와의 연계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중구에는 소방서가 한 개도 없는데 몇 년째 지체되고 있는 중부 소방서 신설 또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안전은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현금 살포성 선심성 정책이나 보여주기식 시적 사업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신경 쓰겠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한 안전 인프라에 우선 투자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8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자에게 정책과 공약에 관련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되도록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답변 시간은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질문받을 후보자를 먼저 호명한 후 질문을 해주시고요. 다른 2명의 후보자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장우 후보자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시간 8분입니다. 예, 허태정 후보께서 지방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도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 도표에 보면 민선 7기 허태정 후보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9,081억이고 제가 발행한 것은 1조 3,367억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허태정 후보 때 시작된 사업들 때문에 대부분 이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허태정 후보가
정책 결정을 미루고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총사업비가 1조, 총사업비가 3천억 정도 시비가 더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 혈세가 3천억이 더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허태정 후보께서는 그 지방채 부분은 허태정 후보가 했던 도시철도 2호선, 안녕 생활체육단지 2단계, 사회경제적 혁신타운, 베이스볼 드림파크 등 이 부분에 허태정 후보 때문에 대부분 쓴 거고요. 그리고 민선 8기 이장우의 단독 사업은 2,206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좀 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왜 지난 기억 때 어떤 일들을 흐트러 놔가지고 얼마만큼 산만했고 어떻게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지방채 관련해서 명확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장호 후보님께서 저 때문에 지방채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관련 사업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일을 참 많이 한 거네요. 네. 근데 통계는 정확하게 말씀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저도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누가 더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예산을 투입했고 그걸 어떻게 관리했냐가 더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발행했던 금액 대비 순중한 것이 시장 민선 7기 때는 2,400억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 민선 8기 들어서 순중한 것은 7,600억 정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이장호 후보께서 실제 재정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허태정이 무슨 트램 사업 때 증가했다. 그때는 아까도 지난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하화가 6군데가 진행이 되고 또 이장우 후보가 시장일 때, 국회의원일 때 그 대전역 구간 통과 문제도 논의가 됐던 사안들 허태정 아닙니까? 후보께서 지금 딴 얘기를 하시는데 허태정 후보께서 불틱고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태믹고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밭대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충남대학교 앞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다가 자양동 고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정했어요. 그러고서 시장 출마했을 때 7,429억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제가 와서 시장 되고 점검하니까 사실상 1조 6천억 가까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이걸 조정해서 1조 5,069억으로 최종 타결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허태정 후보가 선거 때 대전 시민들한테 7,429억으로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민들을 속인 겁니다. 그래 놓고 이장호가 시장 되니까 1조 5천억이 더 든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 시비가 30%, 40% 들어야 되는데 결국 3천억이면 되는 시비가 지금 6천억으로 늘었고 또 추가 물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비가 허태정 후보 때문에 4천억이 늘게 생겼습니다. 이 4천억이면요. 대전 시민들한테 거의 30만 원 가까이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고 도서관 500억짜리 8개를 주는 돈이고요. 이 돈이면 도시철도 1호선 짧은 거 할 수 있는 구간이요. 그리고 제가 공약한 3, 4, 5, 6호선을 거의 끝낼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돈을 정책 결정 지연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과는 안 하시고 계속 변명하고 그래서 전에 공무원들이나 대전 시민들이 허태정 시장 때 정책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후보라고 다들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장 선거 때 곤욕 많이 치르셨죠.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민간협의체라고 계속 회의만 하다가 전임 시장들하고 거의 6년을 협의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이장호가 와서 2년 반 만에 해결했고 유성터미널은 구청장 8년, 대전시장 4년, 12년 동안 터미널 하나를 해결을 못했어요. 제가 구청장 때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도 제가 추진했습니다. 아니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4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들을 저렇게 뭉개가지고 저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후보가 어떻게 다음 시정을 맡습니까? 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장호 후보님은 좀 염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호수공원이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예를 들면 신세계 백화점 주변
그 여러 가지 공사들을 통해서 지역에 핫플이 됐지만 그것을 제가 했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세백화점 주변을 제 시장일 때 공사했고 준공했지만 그것을 기획하고 계약을 맺은 것은 전임 시장 때 진행된 겁니다. 그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생태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그 전임 시장 때부터 준비해온 과정이 있었고 그거를 해결을 못해서 제가 시장일 때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했고 그걸 제가 시장일 때 이미 착공을 다 한 겁니다. 본인이 잘 만들어서 준공식을 한 거는 잘한 일이지만 허태정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착공에 이르게 한 것은 공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태정 후보는요, 지금 굉장히 호도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은요, 전임 시장했던 권선택 그리고 허태정 시장했을 때 수년 동안 민간협의체에서 논의만 하다가 6년 가까이 지연을 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년 반이면 할 수 있는 일을 6년 가까이 시민들이 오래전에 준공해서 이용해야 될 호수공원을 만만디로 정책 결정을 안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피해를 상당히 입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태정 후보의 무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공원 저 나무도 작게 설계해가지고 저 세종시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도 공원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런 공원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해서 2년 반 만에 한 걸 제대로 못 하시는 우리 허태정 후보께서 자꾸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대전 시민들은 지난 선거 때부터 지금도 허태정 후보를 무능하다고 평가를 했고 또 무책임하다고 그랬습니다. 책임도 안 지니까. 그리고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도 없는 후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 무능함이 갑자기 유능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못하는 사람이 잘할 수 없습니다. 정책 결정의 권한을 줬으면 시장이 책임지고 정책 결정을 하고 또 공무원들한테 결정은 내가 하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하셔야죠. 그걸 못하면 결국은 무능한 시장이 계속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합시다. 네, 이장우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고요. 이 두 후보자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는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희린 후보자께서 주도권을 행사하실 차례입니다. 시간 역시 8분입니다. 네, 저희가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임 시장과 현직 시장이 서로의 책임을 따지는 것을 시민들께서 잘 지켜보셨을 것이고요. 저는 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허태정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약을 살펴보니까 체육시설 예약 신청 플랫폼 핏 대전 공약을 제시하셨던데 이게 제가 제시한 체육시설 통합 관리 플랫폼 건강한 대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대전의 체육시설들이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예약 시스템과 혹시 대전의 OK 예약 시스템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잘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사이트는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대전에 5개 구 중에 한 2개 정도만 업데이트가 돼 있고 그 와중에도 시설이 거의 업로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인 서울의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과 비교를 제가 해봤는데 비교를 해봐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체계화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기존에 대전에 있는 체육회들이 있고 대전에 체육 관련 동아리 소모임, 커뮤니티들이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서로 상호 연계시키고 활성화시킬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사회적 활동들이 확대되면서 여가 활동, 그중에서도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은 많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시장이 되면 지금의 기존의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특화시켜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전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 수준을 넘어서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보 제공과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저희가 5조 원 가까이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2만으로는 당연히 힘들고 민자 자본만으로도 힘들고 국비의 지원이 절반 정도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국비 지원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럼 계획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청사까지 돼 있는 구간을 더 연장해서 서대전역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 당에서 집행부 즉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에서 국비 사업은 저희 민주당과 제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 연장을 말씀하셨는데 구간이 연장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질문 요지가 비용의 연장한 것 상승에 제가 좀 대한 질문 부담도 드리겠습니다. 있지만 네. 그래서 결국 비용을 얻는 거 중요한데 연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그 와중에서 타당성을 확보를 하려면 민간 투자든 국비 투입이든 그 세종의 행성수소 완성이 되어야지 그 인프라가 들어오고 그 연결의 타당성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민주당과 허태정 후보는 지난번에 헌법 개정안에 그 세종 행정수도가 무산되어 있는데도 침묵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CTX나 행정수도 이런 것도 지방선거 때만 논의되고 또 끝나면 쏙 들어가지 않냐라는 대전과 세종 시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끝났다고 몰라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청권 지자체들과 연합해서 저는 강하게 투쟁할 생각이 있습니다. 후보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종을 행정 수도로 만들자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이었고 우리 민주당의 일관된 철학입니다. 정책이고. 그래서 관련된 법을 저희가 반대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지점들을 더 충분히 보완해서 완벽하게 세종을 행정 수도로 만들자는 게 정부 방침이고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지산지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산지소. 네, 네. 결국 지역에서 만든 전기와 인프라를 물 같은 것을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공장이나 산업을 유치하자는 전략인데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수도권에 많은 공장이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를 산업을 지역으로 분산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전 서구 유성구에 송전탑을 건설해서 선로로 통과시키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단체께서 양쪽 후보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둘 다 묵묵부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행정통합이나 행정수도 사례처럼 지금 서울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여쭙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오늘 유독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송전탑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미 입장을 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송전탑에 지나가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재논의를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논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전 지점을 시내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다면 그 지점은 반드시 지하화해서 지중화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논의 자체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시장이 되면 이 송전탑 설립과 관련해서 노선을 다시 재논의하고 반드시 우리 지역에 불리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더불어 송전탑 드립니다. 관련해서 뭐 지하가 지상 송전탑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이 단순히 송전탑이 통과한다고 저희가 님비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위해서 저희 대전이 그 전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시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계신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장우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장우 후보님께서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하셨죠? 네. 저도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는데요. 네. 저희는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신경을 많이 써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에 군인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자운대에서 군 막사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군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할 대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전시장으로서 조금 협력하시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전 정부 때 자원대 관련해서 압축해서 시설을 압축해서 축소하고 그런 와중에서 부대를 재배치하고 또 거기에 있는 공동주택을 민간 주택보다 더 고급화하면서 국방의 이 첨단 시설, 삶의 질이 뛰어난 도시로 만들기로 사실상 합의가 했는데 현재 현 정부 들어와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는 또 우리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업과 그런 기능을 같이 결합하면 훨씬 좋겠다 이런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강일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은 허태정 후보자께서 주도권 행사하실 차례입니다. 시간 역시 8분입니다. 네, 이장호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19조에 보면 장애인이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협약 당사국이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권리 협약에 서명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이와 관련해서 그 탈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힘은 보면 주거시설 존치, 확충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장호 후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질문을 받고 참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태정 후보가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한동안 그 장애인 혜택을 누리다가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니까 시장 당선되고 그때 반납하셨다는 거죠. 근데 장애인 정책을 얘기합니까? 장애인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장애인 등급을 발급받아서 장애인 혜택을 누리다가 그것도 시장이 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또 반납하고 그런 분이 어떻게 장애인 정책을 얘기합니까? 저는 그런 분한테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이장호 후보는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유엔이 권고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첫 번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 두 번째 분리되지 않고 사회 삶 속에서 같이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한 요구를 유엔이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장애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론하겠습니다. 이장호 후보는 지난번 두 번의 토론 동안에 걸쳐서 민선 8기 부채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탓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서 비교 평가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줄 때 매년 재정 운영을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면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시장일 때는 매년 세출 효율화 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민선 8기는 24년, 25년 두 번에 걸쳐서 349억 원의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지방정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 사례인데요. 그만큼 재정 운영이 방만하게 됐다는 것을 정부로부터 지적받은 거고 관련해서 349억이라는 예산을 삭감당하는 그래서 결국 대전시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전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깎인 지방교부세가 민선 8기에만 해도 10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고도 시정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 재정 살림을 제대로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때 여당 시장임을 자처했는데 이런 페널티를 연속해서 받고 시에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허태정 후보께서는 현 정부가 무차별 현금 살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것들 명목으로 그리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결정했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대든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회가 매칭으로 돈을 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본 예산에 이미 다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정부가 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대전은 우리가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보다 지방채가 수천억이 작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의 안정 기준 예산 대비해서 20%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태중 후보가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계속 돈 뿌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허태중 후보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내용에 그러니까 허태중 대해서. 후보도 선거 끝나면 뭐 시민들한테 뭐 20만 원씩 주시겠다고? 그러면 그 돈만 한 뭐 2천억 가까이 들 텐데 그런 돈 어디서 구합니까? 나는 자, 도대체 저 여기까지. 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0초 지났습니다. 예. 제가 시장일 때는 인센티브를 37억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정 운영하면서 재정 운영으로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로부터 이렇게 페널티를 맞고 수백억 원의 실질적인 예산의 페널티를 먹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영시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받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시축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강혜림 후보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생활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강 후보님. 네. 근데 지금 우리 대전시도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시민들의 생명도 연장되고 하면서 시민들이 여가 활동, 그중에서 체육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그럼 보면 저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강 후보님. 아, 예, 정확히는 아, 예. 저 유성구 구죽동이라는 행정구역 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인데, 이것이 곧 이제 종료가 되고 제2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저는 파크 골프라든지 야구장, 그리고 생활체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시설들을 이 안에 넣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필요로 하는 스포츠를 즐기게 하자는 것이 제 구상인데, 이장우 후보께서는 그곳을 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래서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골프를 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프장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지금 더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강혜린 후보가 만약에 이곳에 뭐 수만 평의 부지가 가용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네. 이게 어떤 정책을 내던지 간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또 어르신들께서 많이 즐겁게 즐기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또 저희 또 청년층 같으면은 농구나 뭐 풋살 이런 족구 이렇게 컨텐츠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조정을 할 때 전 세대를 아우르고 또 어떤 부분은 전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체육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해서 다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일에는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시에 필요한 것은 골프장보다는 파크 골프장이 더 필요하고, 시민들한테는 제대로 이용 못하는 야구인들을 위해서는 야구장을 더 많이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실내 스포츠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가 해야 될 가장 우선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부족뿐 아니라 생활 문화 인프라 격차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희린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너도 나도 수백만 평의 대형 산업 명지를 확보하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허황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관에서 주도하는 실적 채우기 방식이 아닌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의 대전투자금융을 확대한 대전투자공사로 적극적인 외부 투자 유치 및 영업을 전담하게 하여 민간 투자금을 모으고 실제 사업성을 바탕으로 기업을 끌어오겠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충청권 거점은행, 대전은행 설립까지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기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기술형 스타트업과 전통 제조업을 잇는 매칭 프로그램, 청년 대학생과 지역 강소기업을 잇는 인턴십 주성을 통해 지역의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겠습니다. 주거 문제는 현금성 지원책 대신 지역의 공인중개사 인증제를 도입해 청년들이 사기 걱정 없이 믿을 수 있는 매물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룡동에 있는 청년하우스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청년들이 함께 주거하는 공간도 대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격차는 대전 청년들에게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에 일정 금액을 할당해서 쓸 수 있는 바우처인 꿈돌이 패스를 지급해 지역 내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허태정 후보자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에 있는 스타트업 파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젊은 벤처인들이 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제가 시장일 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 사이에 창업 열기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공간이 이제 완성이 돼서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다양한 기업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될 일이,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창업의 기회, 일자리 기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AI 시대에 맞게 AI 인재 육성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청년 창업 펀드를 운영을 통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이곳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창업의 도시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에는 도시를 좀 더 재밌게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셜 벤처 사업도 함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서 지역 인재 채용도 더욱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주거입니다. 저는 시장 시절에 다가온이란 주거 공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청년들에게 역세권 중심으로 5,000호 청년 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이 안전하게 대전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장우 후보자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허태정 후보식의 단기 처방으로는 청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시장하면서 청년 내일재단을 처음으로 설립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20만 원을 3,000명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했을 때 부부 결혼 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기업 100개, 시가총액 200조, 그리고 4만 불 시대를 제일 먼저 달성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국방, 양자, 로봇, 2차 전지, AI, 드론, 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대전의 경제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을 위해서 스타트업 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 자금 지원을 위해서 대전 투자금융 1조 펀드를 더욱 조성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산업용지는 500만 평 이상을 구축해서 더 이상 기업인들이 산업용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 차원에서 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지역의 대전대, 모건대, 배재대 등 지역의 대학들에게 전폭적인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급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주제로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8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과 답변은 되도록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질문받을 후보자를 먼저 호명한 후 질문을 해주시고요. 다른 2명의 후보자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태정 후보자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시간은 8분입니다. 네, 강일인 후보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준비하면서 공보물 준비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았을 텐데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장인 경우는 75만 부 정도를 인쇄를 합니다. 요새 같은 불경기에는 지역에 있는 인쇄업체에게는 사실은 뭐 장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장우 후보가 공보물 인쇄를 대전이 아닌 수도권 업체에서 했다는 의혹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인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뭐 그럴 수는 있다 치지만 그래도 대전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대전시 소상공인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강일인 후보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강일인 후보님은 공보물을 어디서 인쇄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산 상황이 빠듯하다 보니까 수도권 업체에서 불가피하게 하게 됐고요. 결국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데 서울에 있는 업체가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빠듯한 예산에서 저렴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해결책으로 대전의 인쇄 산업단지를 좀 통합하고 규모를 키워서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방식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전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울로 가면 서울에 일자리가 있어서 서울에 더 좋은 수입이 있어서 더 싸게 공사할 수 있어서 서울로 가고 서울업체 부르고 이러면 대전은 뭐로 삽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전과가 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재판 중인 건 언급하지 않더라도 각 전과의 내용은 폭력, 동구청장 시절 허위 공문서 작성, 대전광역시장 후보 시절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동구청장 시절 공문서 위조 행사는 죄질이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당시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경력금 명목의 현금을 자신이 수령하여 각종 활동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수백 회에 걸쳐 허위 업무 추진비 문서를 만들라고 행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491회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취한 겁니다. 이번 공보물의 돋보기로 봐야 할 정도로 작은 글씨로 전과를 쓰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돋보기를 들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써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에게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허태정 후보한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선거 공보 인쇄 관련해서 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대전에 우리 허태정 후보 고등학교 후배인 DJ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다시 대전에 있는 그 인쇄업체인 국제프린트라는 회사에다 발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국제프린트에서 30만 부를 인쇄를 했고 대전에서 45만 6천 부는 하도급으로 파주에다 인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전에 중철하는 업체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답니다. 그래서 납기 내의 물량을 할 수가 없어서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허태정 후보는 그걸 호도해가지고 대전 업체에다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대전 업체에다 발주를 했고 대전 업체도 다시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다 발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 수도권 얘기 운운하시는데 그건 예, 알겠습니다. 정말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제가 30초 드렸습니다. 제가 물은 거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지 지금 인쇄물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고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회자님 이거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주도권 토론이니까 진행해 주시죠. 자, 이장호 후보님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아직도 소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갈라쇼를 보고 언론사 사장들과 뭔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다가 끊어졌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다시 물으니까 언론사 사장들과 통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부들하고 계속 통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시청으로 가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지휘했으면 될 일 아닙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12월 4일 새벽에 부시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했는데 정작 시장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새벽까지 윤석열 내란이 성공할지 눈치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내란의 밤 행적에 대해 계속 묻는 이유는 첫 번째,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둘째, 이장우 후보의 말이 계속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의 밤에 갈라쇼 보고 언론사 사장 통화하고 간부들하고 통화했으면서 왜 집에만 계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프레임이 그렇게 가는 거군요. 그날 저 전국 미용사협회에서 대전시가 지원해서 헤어쇼를 했습니다. 그게 9시 반에 끝났어요. 그래서 바로 끝나자마자 이동을 해서 집에 도착하면 한 10시쯤 됐겠죠. 그래서 이제 씻고 집사람하고 TV를 틀었더니 그 TV가 나와서 갑자기 끊겨서 대국민 호소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언론사 포함한 지역의 기관장들하고 조찬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사장들하고 내일 조찬이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통화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궁금하시면 제가 살던 아파트 CCTV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와서 그리고 민주당 구청장들도 안 나간 분이 태반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저 국회도 제대로 도착 못하는 지역 국회의원들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다 내란 세력입니까? 그리고 뭐 권선택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정부에서 사면 복권됐잖아요. 그분이 지금 허태정 후보의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죠. 그런데 그분도 그럼 내란 세력입니까? 자, 세상을 그리고 네. 저 국정감사할 때 인천 가서는 인천시장한테 나왔다고 30초, 뭐라고 하고 30초 대전 충분히 와서는 드렸습니다. 안 나왔다고 뭐라고. 자, 도대체 그만하시죠. 민주당의 네, 정리해 주세요.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사회자님 네, 정리해 30초 주시죠. 답변 시간은 그런 프레임을 지났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자. 바라봅니까? 내란에 대해서 제가 이장우 후보의 행보를 묻는 것은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내란에 대해서 이장우 후보가 찬성하고 있는지. 딴데 가서 주무십니까? 집에 가서 안 주무시고? 자, 제 토론 시간입니다. 네, 자, 이거 주도권 제지해 토론이기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발언해 주시죠. 이장우 후보가 이렇게 토론조차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란의 밤에 본인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후보자께서 주도권을 행사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8분입니다. 저 허태정 후보가 자꾸 딴소리하고 세상에서 허태정 후보한테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 청년인 강일인 후보께 묻겠습니다. 강일인 후보는 석사 때 지금 이수를 하셨다고 그랬죠? 네, 수료했습니다. 석사 논문을 아직 안 쓰셨죠? 네. 그런데 만약에 특임 교수를 하는 분이 현재 특임 교수가 과거에 석사 논문을 80%를 남의 거 훔쳐다가 뺏겨서 표절을 해서 결국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허태정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지금 대학에 특임 교수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받는 학생들의 입장은 뭡니까? 요즘 청년들이 우리 강일위원 후보는 특히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입장에서 그게 공정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일단은 특임 교수가 일반 교수랑은 좀 다르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은 심각한 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뭐 월급 받고 다른 특임 교수라는 걸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제했어야 된다고 허태정 후보가 절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절제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남의 걸 가져다가 뺏겨서 논문을 내고 또 반납하고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대학 강단했습니까? 논문 표절로 저 석사 논문도 반납하신 분이
그건 자제가 아니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 많은 분들이 이 논문 표절로 낙마했잖아요. 고위직에 임명직으로. 그런데 그런 분이 저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강일은 후보님. 뭐, 그 진정성 있는 사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공직에 출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우리 강일은 후보께 또 허태정 후보가 발가락이 훼손됐다 이래서 뭐 대전시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발가락을 고의적으로 훼손했다는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에 대한 저 시민들께 명확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치료를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병역을 면제받았고 왜냐하면 저나 우리 강일인 후보는 군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병역 의무를 이행했잖아요. 가장 신성한 의무가 국방의 의무 아닙니까? 그걸 안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도 회수를 제대로 안 하고 발가락 손상 장애로 6등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급을 받아가지고 이걸 오랫동안 이것들 장애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 분이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장애인 등급을 반납했거든요. 이거 저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게 대전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대전 전체 장애인 분들에서 제대로 혜택을 줘야 되고 또 일반 장애가 없는 분들하고 골고루 정책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불편히 삶이 없도록 하는 게 시장인데 본인이 자격이 없는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혜택을 누리다가 반납한 그런 시장 후보가 과연 시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저 강일인 후보 이에 대한 청년의 입장에서 좀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군대를 다녀오고 저 같으면 저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3대로 모두 군 복무를 마치셔서 정상적으로 마치셔서 병역 명문가라는 집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라면은 일반 시민과 다르게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그런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우리 강일인 후보님, 민주당 본래 당원이셨습니까? 저는 그 개혁신당이 첫 당적입니다. 아, 그전에 그렇습니까?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 한 적이 없으시군요. 네. 그럼 요즘 민주당이 대통령 1인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 저 정의로운 청년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은 일관되게 이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약간 독재적인 처사다,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에 의해서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당의 독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개혁을 제시하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 돼야 되고 입법, 행정, 사법이 균형을 이루며 서로 견제하면서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행정을 장악하고 또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나가서 이제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 안에 대통령이 했던 재판받고 있는 것들을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반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길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은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로 가게 되고 그런 일당 독재는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선대들부터 위대한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쌓아온 대한민국이 한 시대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일방으로 권력과 삼권을 다 장악한 한 정당에 의해서 유린되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고 이것이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입니까? 우리 강혜린 후보님 추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소취소 특검이 너무나 잘못된 일인데 그럼에도 국민의힘으로 지지가 넘어오지 못하는 거는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에서 완전히 손절을 못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소취소 특검 분명히 무도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때 12월 3일에 계엄과 내란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장 후보께 어떻게 보면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실 생각이 없냐,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실 생각이 없냐라는 질문이 사실은 공격을 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윤석열 대통령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보수가 어떻게 보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손절을 못하고 있다는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계엄은 두 명확히 후보자에게 잘못됐습니다.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엄은 명확히 잘못됐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같이 공소 취소 관련 법안도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R&D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 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을 가는 건 민주당 몫입니다. 대한민국 민주당이 대한민국 예산을 단독으로 날치기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오해가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 왜 지방정부 제가 예산 편성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사과하라는 것은 그 마땅한 답이 질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재차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두 후보자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희린 후보자께서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8분입니다. 네, 허태정 후보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님의 유성구 관련 공약을 보았는데요. 제가 유성 원도심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유성 온천 호텔이 폐업하고 또 유성시장이 재개발하고 이런 철거하고 공사 등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의 쇠락으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나 봤는데 특히 유성 온천역 주변에 유성구 온천지구에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테크 아트 기반 조형물 설치 이런 걸 제안하셨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실제로 체감이 되고 관광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셔서 쓰신 건지 검토를 하셨는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유성구청장 후보 정용래 후보가 이 공약을 했고 저는 대전시장 후보로서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온천으로 관광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성도 그 시대의 변천과 함께 온천 산업들이 점차 쇠락하고 대신 마이스 산업 등 이런 연관된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에서 유성하면 온천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천로 일원의 테크아트를 통해서 유성이 이제 온천의 도시만이 아니라 이제 AI를 선도하는 첨단 산업의 메카임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어떠한 좀 조형물을 몇 개 설치한다고 AI 선도 도시라고 인식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의 생각은 차라리 저희가 협의체를 꾸려서 기존의 조금 올드한 온천 방식 대신 좀 대형 스파나 관광객이 몰릴 만한 리조트를 육성한 방안을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장우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장우 후보께서는 시장 시절에 해외와 교류 협력 투자를 많이 중요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연합 회장도 맡으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전에서 이 일본의 자매 도시 결연을 맺은 데가 한 군데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죠? 예, 일본은 우리 삿포로. 네, 삿포로랑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왜 일본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하필 삿포로랑 결연이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전임 오랜 전에 시장 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매 도시를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양 도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상호 서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좋죠. 네, 오래 전부터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삿포로를 3번씩이나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결혼했으니까 이 도시랑만 교류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대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도시와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욱더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도쿄랑 자매 결연이 돼 있고 부산은 항구 도시인 후쿠오카,
이런 식으로 비슷한 성질끼리 자매 결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예전부터 했다고 쭉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예를 들면은 답을 해드릴까요? 조금만 질문 드릴게요. 네, 삿포로에 가서 3번을 갔는데 항상 눈 축제를 구경하고 옵니다. 삿포로는 겨울에 눈 축제가 유명한 도시인데 이게 대전 축제와 어떤 연관이 되는지 어떤 걸 벤치마킹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삿포로를 세계 3대 축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도시하고 상호 간 영시축제와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상호 교차 방문을 계속 해왔고요. 이건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긴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양 도시 시민들이 도시를 방문하면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할인하도록 이렇게까지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세계 경제과학도시 연합이라고 해서요. 시애틀 그리고 말라가, 몽고메리 카운티, 도로트문트 이런 도시들과의 우리가 세계 경제과학도시 연합을 창립을 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는 뭐냐면 과학기술이 발달된 도시끼리 연합을 해서 실질적인 교류와 상호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자.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눈 축제에 가서 어떤 걸 벤치마킹했냐고 여쭤봤는데 그냥 저희 그쪽에서 영시축제를 갔다. 사실- 우리가 눈 축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 축제를 갔다. 네, 제가 이렇게만 가보니까요. 했고요. 네. 구체적인 걸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생각한 것보다는 좀 미약하고요. 네. 우리 저희 영시축제나 지역 축제에 대해서 눈축제가 좀 돼야 될 게 좀. 또 일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대전과 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도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도시도 또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대전은 옛날에 20만 정도 되는 그 과학기술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자매 도시는 아니고 우호 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갑자기 이름이 네, 생각 안 이름이요. 나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전은 나고야라는 도시랑 특성이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도쿄와 같은 포지션이고 부산이 오사카, 그래서 나고야가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산이나 서울처럼 뚜렷한 특색이 엄청 있지는 않지만 뭔가 살기 좋고 편안하고 있을 건 다 있고 과학도시이고 어디든 가기 편하고 이런 특성들이 전 나고야를 많이 주목을 해서 제가 최근에 나고야에 가서 영상도 찍고 그렇지 네. 도시 간 교류는 네, 도시 간 교류. 한쪽에서 한쪽에 하자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쪽 도시와 우리 대전시가 상호 서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제가 대전시장이 되면 기존에 삿포로도 살리지만 나고야랑도 교류를 추진할 거라고 기존에 있는 것도 말씀드리고, 중요하고요. 네. 새로 그래서- 하시는 것도 더 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서 몽고메리 카운티나 이런 해외 사무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최근에 사실 저희가 중국, 베트남 쪽이랑 산업 교류를 더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런 해외 사무소는 축소하고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나 캐나다가 밴쿠버였나 그쪽에 추가 설치를 비용을 막대하게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소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 수출 기업 지원을 통해 실제로 한 것이 있으십니까? 도움 많이 됩니다. 어떤 게 몽고메리 카운티 같은 경우는 거기가 FTA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지금 상장 기업 중에 바이오 기업이 28개가 상장돼 있고 지금 300개 정도가 뛰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해외 시장 진출하려면 가장 거쳐야 될 곳이 저 FDA입니다. 거기에 저 몽고메리 카운티 시장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저희 기업들에 대해서 공간도 좀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면에서 또 FDA와 협력할 때 직접 중개 역할도 해드리고 이런 광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적인 산업에 거기까지 발달되기 듣겠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막연한 겁니다.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들었냐고 했는데 구체적인 게 항상 빠져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ES 같은 거 다음 질문 진출했을 때도 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항상 그 평촌동 나노 반도체 산단을 엄청 강조하시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그때 입주 희망 기업을 조사했는데 정원의 10%밖에 차지 않아서 이게 저기 예타가 저 철회됐다고 합니다. 공부를 좀 더 그래서, 하셔야 네. 되는 게 평촌이 아니고요. 교촌입니다. 네. 그래서 젊으시니까 그런 거 정확히 다시 보시고서 질문. 그리고 입주 기업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게 내부 제보에 따르면 공무원들에게 이 수요 조사를 채우라는 압박이 있고 대부분 90% 이상이 대전 지역 기업으로 채워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외부 기업을 채워야 된다. 그렇지 그런 부분에 않습니다. 대해서, 그건 실적 채우기 아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서로 오류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484개였는데 중앙정부에서 조사했을 때 19개로 대폭 축소가 중앙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요. KDI에서 예, 맞습니다. 네. 예정된 발언 시간 종료됐습니다.
어느덧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네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장우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대전 시민 여러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가진 저 이장우 후보와 맹탕 공약과 정책 결정 능력 부족으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며 대전을 망가뜨린 후보를 가릴 시간입니다. 허태종 후보는 입만 열면 의혹투성입니다. 공약은 많은 것이 헛공약이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발가락을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시민들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석사학위 논문 80%를 남의 것 훔쳐다가 했다 반납한 부도덕한 후보가 이제 대학에서 특임 교수를 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공정을 외치는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말은 곧 약속이고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미루는 당의 지지율에 기대지 않습니다.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들어냅니다. 이제 위대한 개척자들의 도시가 더 위대한 도시의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몰표를 몰아주십시오. 저는 위대한 시민들의 선택을 믿습니다. 기호 2번 위대한 도시, 위대한 대전광역시장 후보 이장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다 사용하신 걸까요? 네. 이어서 강희린 후보자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오랫동안 양당 사이에서 대전 시민들은 강요된 선택을 해오셨습니다. 최선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쪽을 고르는 것, 이 당이 싫으니 저 당을, 저 당이 싫으니 이 당을 찍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두 후보는 대전의 미래보다는 서로의 과거를 공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를 할 날이 30년 이상 남았습니다. 따라서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대전 곳곳에서 뛰고 있는 개혁신당 구의원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서진, 조성한, 조동훈, 김영욱, 박형겸, 하용준 후보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 때묻지 않은 정치 신인들이 낮은 곳에서 민심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차악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해주십시오.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는 시장, 대전의 미래와 문제 해결을 이야기한 후보, 저 강희린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대전이 먼저 되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치 그 이상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다 사용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발언 허태정 후보자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오늘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건전한 정책 토론이 되어야 될 장이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누가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치고 민생을 살릴 적임자인지 시민들께서는 잘 판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보셨듯이 이장우 후보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허태정에 대한 비방 또는 허황된 공약 남발입니다. 이장우 후보는 저를 허태정을 바라보지만 저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것을 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대전의 미래를 꼼꼼히 설계했습니다. 대덕특구의 세계적인 연구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의 산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AI 선도도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지역경제 100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세력들 확실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허태정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대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